방송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카메라맨은 카메라맨의 역할이 있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의 역할이 있는데 그 외의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PD인 것 같아요. 어떤 방송을 만들 건지 기획을 하고 뭐 섭외를 하고 방송이 만들어지게 하는 어떤 그 허브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 PD가.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축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스포츠 PD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됐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축구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데 축구에 관한 굉장히 데이터베이스 기반인 게임이에요. 온갖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 이 선수들에 대한 특징을 많이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아카이브인데 그걸 뭐 게임을 하면서 줄줄이 꿰고 있다 보니까 뭐 각 리그의 특성이라든지 뭐 각 어느 나라의 축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게 되고, 이제 그 덕분에 면접에서 축구에 대한 질문이 집중이 됐을 때 저는 대답을 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스포츠국이라는 데에서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만드는 거하고 중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PD라는 직업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성질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직업이었고, 뭐 그 당시만 해도 중계 비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많은 스포츠 PD들이 신경을 별로 쓰지 않던 분야였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오히려 제 적성에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그냥 깊게 파들어갈 수 있는 일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얼마만에 찾은 봄바람이더냐. 너도 나도 자유의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던 그때 그 시절. 그때 저희 주간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때 그 경기라는 코너였어요. 그때 그 경기라는 코너는 그 옛날 경기 다시 보는, 쉽게 말하면 추억의 명승부 코너인데, 옛날 자료를 찾아야 돼서 아무래도 좀 귀찮다 보니까 그때 연차가 좀 낮았던 PD들이 많이 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자료들을 이제 처음 들춰보게 됐고, 그때 느꼈죠. 아, KBS에는 굉장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첫 아이템으로 정한 게 그때 씨름이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스타 선수들의 인터뷰라든지, 선수들이 뭐 그냥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선수들이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주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아, 이거하고 경기를 같이 엮으면은 이것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 씨름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래판에 이제껏 이런 선수는 없었다. 저돌적인 카리스마, 진화된 기술. 네, 천하장사 만만세 같은 경우는 경기 화면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재밌겠다. 아무래도 스포츠 경기라는 거는 그거 자체로 이야기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씨름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던 거고 아카이브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아카이브 자료 화면이 포인트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주변 취재, 그 당시에 뭐 프로 씨름을 조직했던 분들의 경험이라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라든지도 새로 취재를 해서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민족 중흥인 것입니다. 민족 통일. 통일의 한길에 이한문 불사르리, 해방의 한길도 이한문 불사르리. 제가 했던 작업들을 항상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씨름이라든지 예전 자료 화면이 메인이 되는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제가 밀착 취재를 해서 진행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항상 두 가지는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비율의 차이였던
취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양궁 대표팀 취재라든지 이제 홍명보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 취재라든지도 현재 밀착 취재를 하긴 했지만 자료 화면을 항상 일정 비율 집어넣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화면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 어떨까, 또는 자료 화면이 대부분 한 90% 이상인 프로그램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자료 화면이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모던 코리아까지 된 것 같고, 자료 화면으로 하다 보면은 취재를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카이브는 진짜 자기가 그 자료 화면을 직접 보고 그냥 자기가 소화하고 자기 머릿속에 넣어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좀 원맨 프로덕션에 가깝거든요. 그게 저는 속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다큐멘터리를 KBS 내부에서 만들어 본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저의 역할은 어떤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를 공유를 한다든지 어떤 좀 톤 앤 매너라고 하나요? 톤 앤 매너를 세팅을 하면은 이제 개별 제작자들이 다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제작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별 편들은 톤 앤 매너는 비슷하지만 사실 그 각 PD들의 성향에 따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좀 다르고요.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개별 PD들한테 맡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아카이브가 무엇이 있는지를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걸 찾아가면서 PD 마음은 되게 초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작은 테이프 속에 하늘과 땅, 바다, 전쟁, 춤과 노래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그 경기를 편집을 하면서 매주 한 10분짜리를 하나씩 만들어냈어야 됐거든요. 그럼 아카이브를 정말 무작정 뒤져야 되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아카이브를 뒤지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때는 또 이렇게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그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가서 자료실에 가서 한 이틀 동안 앉아서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테이프를 대출해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찾다 보니까 정말 뭐 보석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게 계기가 됐죠. 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지고. 네, 요즘에는 확실히 아카이브를 활용을 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공중파들이 또 특히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기획안 같은 거 들어오면은 10개 중에 한 7개, 8개에서는 아카이브 활용하는 기획안이 들어온대요. 그럴 정도로 많이들 아카이브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카이브에 굳이 이제 포인트를 맞추지 않아도 좀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게 많이 자연스러워진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프로그램 만들 때 굳이 아카이브라는 거를 내세우지 않아도 어떤 보는 사람에게 이해시키거나 그러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거를 외장 스토리지에 받아오는 것도 일단 큰 일이고요. 이제 받아와서 그걸 보는 것도 일인데 어떤 자료 관련 파악을 하는 데에만 지금 한 5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의 일은 정리된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관계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들 것이냐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항목이 한 보통 1000개는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쓸만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한 5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하나에 내용들이 서로 전혀 다른 프로그램의 대사들이지만 그걸 붙였을 때 뭔가 좀 새로운 한 문장이 돼서 뭔가 좀 새로운 의미가 들어간다든지, 뭐 화면 구도가 비슷하다든지, 등장하는 인물이 동일하다든지, 하여튼 이걸 어떻게 붙일 수 있는 그 접착제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대사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고 미장센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그 편집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좀 제일 큰 고민이에요. 고고학자가 도자기 파편들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끼워 붙일까, 어떻게 끼워 붙여서 이걸 입체적인 도자기로 만들까 하고 그걸 조립하는 느낌이에요.
윤혜경 작가 같은 경우는 스포츠국 일을 오래 한 분이고 PD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 처음으로 장편 다큐멘터리를 하게 될 때 뭐 자연스러운 초이스였다고 할 수 있고 김기조 씨나 박민준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김기조 씨가 그런 레트로한 느낌으로 처음 활동을 많이 시작하셨던 때고 박민준 씨도 어떤 한국 가요의 아카이브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학문하시듯이 연구를 하는 분이라 평소에 제가 두 분 다 좋아하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냥 연락을 드려서 프로그램 컨셉이랑 맞아떨어지니까 같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번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스타일을 잘 알다 보니까 계속 같이 하게 됐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현재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이러이러한 의미로 가 담겨 있는 아카이브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그 의미가 또 완전히 다르고 모던 코리아를 만들 때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지만 아 옛날에 이랬었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옛날에 이랬었던 게 지금 현재 우리 모습에는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제작진이랑 많이 그 생각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그땐 그랬지 해서 끝나지는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항상 일 관련돼서는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에버노트라든지 자다가도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걸 기록을 해놓고 뭐 어떤 뭐 SNS를 보다가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은 캡처해서 에버노트에 몰래 넣어놓는다든지 사실 일상을 그렇게 기록을 하진 않는 것 같고 일상의 개인적인 기록보다도 항상 기록은 업무와 관련돼서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아카이브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아카이브를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과거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현재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오게 됐고 현재 우리는 어떤 곳에 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일종의 지도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